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이 백신 예방 접종 후에 해열 진통제 많이 찾으시죠? 많이들 드시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해열 진통제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국에서 한 분 한 분 붙잡고 말씀드리다가 제가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한 분이라도 또는 단 1회라도 덜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이제 제가 의도하는 바니까 오늘 내용 말씀드릴게요. 우리 해열 진통제라는 표현을 해요. 해열이라 그러면 열을 푼다라는 거죠. 이 열을 푸는 것은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한마디로 하자면 이열치열이에요. 그러니까 열로서 열을 푸는 거예요. 햇빛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속이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모공이 열리고 땅구멍이 열리면서 이 기화작용에 의해서 열이 떨어지는 게 정확한 의미의 해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서 먹고 있는 그런 해열 진통제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 해열제가 아니라 단순한 체온을 떨어뜨리는 체온 강화제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 정책이 아니라 고열이 있으니까 열을 떨어뜨린다라는 아주 단순한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해열 진통제라는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해서 모공과 땅구멍을 열어서 해열을 시키는 것과 체온을 무조건적으로 떨어뜨려 버린 것은 결과값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몸이 아닌 외부에서 이렇게 백신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요,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이런 대식세포, 이런 대식세포 같은 백혈구들은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럼 이런 화학 물질은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토카인은요, 또 세포막에서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 프로스토글란딘이라는 염증을 유발하는 호르몬 물질을 또 방출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라고도 하고 또는 염증 반응이라고도 하는 그런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호르몬성 물질을 또 분비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염증성 호르몬 물질들은요, 이 뇌에 있는 또 시상하부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라는 게 있어요. 이 체온 조절 중추를 자극을 해서 내 몸의 체온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팅 포인트를 이 36.5도가 아니라 약 한 38도 정도로 올려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 몸을 지키고 있는 이런 면역세포가 왜 이런 반응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런 면역세포들은요, 고열이 있을 때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외부 이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올리는 반응이 바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오한 반응과 발열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해열 진통제들은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체온을 떨어뜨려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기껏 면역세포들이 올려놓은 이런 발열 반응을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이런 면역세포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작 내가 예방접종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항체를 잘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항체는 누가 만들어내요? 면역세포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해열 진통제를 자꾸 그냥 덥석덥석 먹게 되다 보면 이런 면역세포의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항원항체 반응이 제대로 일어날 리도 없고요. 그래서 항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열 진통제를 한 번이라도 덜 드시는 게 항원항체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항체를 만드는 데 도움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몸에 크나큰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오한 반응이 지속이 되고 고열이 난 상태에서는 간으로 가는 혈류량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때 내 몸의 상태는. 그래서 평소보다도 이 간에서의 해독 반응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해열 진통제를 자주 먹고 많이 먹어도 그걸 충분하게 해독시켜 줄 수 있는 간 상태였지만 지금 컨디션에서는 오한 반응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해열 진통제를 단 몇 번만 먹어도 간세포는 심각한 손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평소와 다른 컨디션이라는 거죠. 간 기능이. 그러니까 모든 간뿐만 아니라 위로 가는 혈류량도 떨어져 있고요.
예, 그리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지 무력감이 있다 할지, 전신 권태감이 있다 할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들어 누워있고만 있다 할지, 무조건 피곤하다 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주사를 맞고 나면. 그런 상황이 간에서의 해독 능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인데, 해열 진통제를 자주 먹는다?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백신 접종 후에 오한 반응이 있고 고열이 나고 신체통이 일어나는 것은 이 내 몸을 지키는 이 면역 세포들이 자신들이 힘겨루기를 할 때 우위에서 힘겨루기를 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몸의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체온을 강화시켜 떨어뜨려 버리는 것은 면역 세포의 힘을 뺏어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물질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게 되고, 또 하나는 이런 면역 세포들이 결국은 항체를 만들어내는 주역이기 때문에 항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마이너스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사 맞고자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간의 기능이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몇 번의 그런 해열 진통제의 어떤 그런 복용이 간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불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백신 접종 후에 이 해열 진통제를 드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열 진통제 대신 감기약, 한방 감기약 드시라고 말씀드렸고, 생강차와 미역을 듬뿍 넣은 미역국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전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